입금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많이 넣으셨네요. 네.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지 이렇게 넣어서. 네. 거침이 없으시네요, 매매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펜티입니다. 오늘은 주식 솔루션 나왔는데요. 오늘 나온 출연자분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천 살고 있는 올해 37인 최수명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한 5년 정도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년 정도고요. 마음처럼 안 돼서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 보면서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세요? 이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좀 괜찮습니다. 네.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네. 그럼 주식 경력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되셨고, 주로 이제 출근하기 전에 오전 10시 반 이전에 초반 뭐 돌파 매매든 장중 매매를 하시고 네. 출근을 한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5년 전이면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5년 전쯤이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그때 너무 초보였어가지고 그냥 계속 공부하다가 최근에 좀 시장 흐름이 나름 이제 해볼 수 있겠다 해서 돈을 좀 크게 넣고 단타를 했었어요. 원래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다가 얼마를 입금하신 거예요? 원래 한 50만 원도 안 했어요. 그동안 그냥 계속 너무 몰랐어요, 뭐를. 네네. 아무리 공부해도 감도 잘 안 오고 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몸도 잘 안 따라줘가지고 계속 그냥 음. 공부만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1년 전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입금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한 3,500. 많이 넣으셨네요. 네.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지 이렇게 넣어서. 네. 괜찮으시면 네. 여기에 계좌 한 번만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 초반에 매매하고 하시는 게 다 돌파 매매 위주신 거겠어요, 그죠? 네. 10시까지밖에 딱 못해서 음, 그때만 어떻게 시장 흐름 보려고 나름 노력했던 것 같아요. 3,500 넣었다는 계좌는 다른 계좌인 건가 봐요, 그죠? 아니 이제 3,500 넣었다는 표현이 예. 제가 누적 손익이 총 3,500이라 아, 그렇게 표현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 이번 주나 뭐 최근에 매매한 것만 한번 보여주시면 매매를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장 어제 거를 예, 보여드릴까요? 뭐. 매매한 거를 설명을 드릴까요? 봐볼게요. 네. 네. 종목을 일단 봐보고. 네. 이날은 시가 베팅 하셨네. 네. 거침이 없으시네요, 매매가. 네. 진짜 돌파만 1년 동안 계속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력 매매가 돌파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솔루션을 좀 받고 싶어 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제가 1년 정도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이 절제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막 기준도 잘 안 서서 최근에 이제 그 수급만주왕이라는 대표분 때문에 돌펜티님을 알게 됐는데 네. 유튜브 하시는 거를 좀 알아가지고 네. 영상을 쭉 보다가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그 이제 제 채널에 보면 네. 정우 영상도 혹시 봤나요? 그 친구도 이제 같은 직장인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이제 쉬는 날 그리고 다음 날 쉬면 오후에 종가 베팅하고 오전에 정리하고 이제 운동 가는 루틴을 이제 계속 돌리는 친구거든요. 근데 일을 다니고 있으시니까 네. 그 혹시 오후 3시나 뭐 6시, 7시 이럴 때 좀 주식을 보는 게 좀 어렵나요? 일을 하시면서? 그 시간대가 딱 밥 먹는 시간이라 3시가 괜찮고 6시, 7시도 괜찮아요. 네, 근무하시는 거는 뭐 평일만 나가세요? 아니면 뭐 주말에도 한 번씩 해서 평일에 좀 쉬는 날이 있으세요?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이제 전달에 스케줄이 짜서 나와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클로버까지 오전에 이거 예. 이거 들어가자마자 예. 실수인 것 같아서 진짜 0.5 바로 잘랐어요. 그럼 이 종목을 진입을 할 때 네. 어떤 거를 보고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 상승률을 보고요. 음, 이 거래대금 20일까지 본 다음에 강한 섹터를 먼저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고를 해요. 그래서 네. 테마가 아주 강하게 움직일 때만 거기서 대장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럼 높게 사도 가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것만 보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렵다고 느낀 이유는 저렇게 쿼드 메디슨이 그때 테마가 세진 않았거든요, 이날. 근데 그냥 손이 나가가지고 이런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엊그제 업로드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어쨌든 여기 26,800원이 고점이거든요. 네.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찍으러 가는 이제 문제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요. 이 종목을 가지고 노는 애들이. 근데 어쨌든 들어가신 타점을 보면 뭐 26,800원 바로 직전이긴 한데, 그죠? 이게 다 이제 물려 있는 시간 동안 실현이 안 된 거고. 세크.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거를 엑스레이 체결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네. 이게 양봉이 다 뜨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하신다는 건데, 네. 얘는 이거는 아주 잘하셨는데. 예. 얘는 왜 들어가셨어요? 이날이 아마 제 기억에 저는 이제 아침마다 그 미국 시장 그 SBS 뉴스를 보거든요. 네. 그날 시장이 되게 맞아요. 빠졌었는데 네. 이때 그러면 이제 신규주가 그때 조금 장세를 타서 이날 같이 상장한 알지노믹스인가? 그게 바로 상을 탔더라고요. 네. 그런 매수세가 그리고 또 우주항공이 그때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핫해서 이쪽으로 그러면 신규 상장 테마로 우주항공 테마도 있으니까 수급이 몰릴 수 있겠다 해서 바로 시가 베팅한 거예요. 관점은 나쁘진 않아요. 이날이 이제 미국 시장 지수가 2% 정도 빠져서 아침에 이제 다들 이제 개파락을 예상하고 이제 시작이 된 그날인데 여기 이제 이거를 보면 저도 이거 똑같이 시가 베팅 들어갔거든요. 여기 이제 17일이잖아요. 17일, 18일인데 여기 보면 17일 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3%에 끝이 났어요. 근데 얘가 18일 시초가가 지금 29,300원이면 원래 26,150원에 전날 끝났잖아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근데 얘네가 올라서 시작을 한다는 거는 그 말씀해주신 이제 알지노믹스에 대한 그런 이제 영향도 있는 거고 분명히 사람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매수세가 몰리니까 시초가가 드는 거겠죠. 그러면 나도 사고 쟤도 사고 다른 사람도 다 사니까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시가 베팅은 이런 데서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시가 베팅했고 에임드 바이오도 시가 베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만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관점도 좋은데 전날 시간의 단일가 같은 가격도 체크를 해서 다음날 시초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했으면 아마 이제 나라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에서 비중 베팅으로 한 번에 먹고 매매를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날 매매가 아침 장 시작하고 한 5분 안에 다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빠졌고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을 추려놔서 시가 베팅을 들어가고 또 나라스페이스가 더 뜨는 걸 보고 시가 베팅에 들어가니까 전날 갖고 온 종목 반등 나올 때 일부 정리를 해주면서 이런 종목들 베팅을 하면 그날 장 초반 15분 안에 매매가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지금 이제 수명님을 보면 그날도 이제 매매가 많잖아요. 네. 이런 잡다한 매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18일 날도. 원칙도 좋긴 한데요. 시장을 좀 더 봐야지 아마 이 성적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아예 초보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뭐랄까 길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지금 매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직 나이가 막 너무 늦은 나이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네. 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혹시 주식 외에 뭐 빚이 있다던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나 혹시 그러세요? 빚이 있긴 한데 네. 크지 않습니다. 뭐 일하면서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막 상황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맞아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2016년, 17년도에 핸드폰에 저장해놓은 거 있는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방향을 좀 후반 매매로 좀 잡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거를 진짜 회사 다니면서 몇 달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할 때마다 뭐 10,000원 잃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또 열받아서 막 30만 원 날리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막 샷건 치고 있고 그게 막 반복이 되면서 저는 이제 전업을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장 후반 매매에만 집중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주로 하는 게 종가 호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무조건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이 거의 매일 근데 뭐 시장이 너무 하락이다 그러면 이제 거의 안 하죠. 미국 시장이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먹을 구간은 다 나오거든요. 뭐 비중 조절을 해서 아니면 장 초반에 시가 베팅이 예상이 되어지니까 뭐 물량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수병님은 보세요. 일도 하고 계시고 뭐 가정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좀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예 제가 이제 전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엄청 쓴소리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아니니까 조금 이제 고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종가 베팅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회사 다니면서. 사실 저는 네. 내가 바뀔 수만 있다면 어떤 것든 하고 싶어요. 뭐 그게 종가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것이든 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체거래소나 일반 정규장에서 뭐 종가 베팅 같은 거 해본 경험은 있으세요? 해봤는데 네.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네. 제가 이거를 나라스페이스를 봤던 건 시장 흐름을 너무 볼 줄 모르니까 신규주만 그냥 판 거거든요.
저랑은 아예 다른 관점에서 베팅이 들어갔던 거였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규 주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멘토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은 제가 시장 흐름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기준들이 안 서니까 종가 베팅이 계속 벽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도 그런 기준들은 말씀하시면 이해는 되지만 네. 내가 혼자 해보려고 하면 이런 관점이 이게 맞나 이런 그리고 매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종가 베팅. 그러면 여태까지 강의는 뭐뭐 들어보셨어요? 제일 처음에 5년 전에 들었던 게 이제 다된다 트레이딩의 강창관님의 네네네. 명품 7기 네. 이후로 불개미님 네. 더 트레이딩도 듣고 최근에 수급 만주왕 수급 단탕님 종배를 나름 정말 열심히 따라갔는데 계속 머릿속에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매매하라는 거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아서 더 이상 안 들었어요. 그럼 지금도 뭐 정기적으로 듣는 강의나 네프콘이 있으세요? 지금은 돌파 위주로 하는 그 넘버원 네프콘만 듣고 있어요. 아. 제가 그것만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시장 흐름이라기보다 그때 형성되는 섹터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좀 쉽게 느껴져서 그렇죠. 이제 그게 양날의 검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게 강의 같은 것도 보면 항상 이 종가 베팅 강의는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근데 이제 장중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하니까 뭐 정고를 돌파할 때 산다. 분봉의 거래 득음이 얼마가 터지면 산다. 당일 고가나 분봉 돌파가 나올 때 산다. 뭐 이런 게 명확하게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쉽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그죠? 따라가 주질 못하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긴 하죠. 예. 아까 이제 공황장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주식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게? 네, 아무래도 제가 5년 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계기가 사실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때 이제 공황장애랑 이런 게 오면서 집에서 못 나갔어요. 한 3년 이상을. 이렇게 있으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하다가 주식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막 큰 돈은 전혀 못 느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언젠간 희망이 생기겠지 하고 5년 전부터 공부해왔던 거예요. 그럼 직장도 한 5년 전, 뭐 그 전부터 계속 다니신 거잖아요. 그죠? 네, 다녔는데 이제 전철 타거나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오면 그러니까 일을 지속하기가 힘드니까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하게 됐어요. 잠깐만, 지금 예수금이 어느 정도였죠? 지금은 돈도 없어서 네. 5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없을 거예요. 5만 원 정도? 아유, 그러면 그 한 달에 그거 듣는 것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네, 맞아요. 근데 예수금이 5만 원인데 하루에 12,000원이면 제가 진짜 풀미수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네. 마이너스 20%씩 하는 건데 맞아요. 40% 하면 깡통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답답한 게 3,500이라는 돈을 이 마음에서 미수를 안 쓰고 이걸 내가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돌파를 하는 게 내가 맞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회의감이 들어서 매매 방식을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매매를 하기에는 사실 이제 금액이 너무 작기는 해요. 그렇다고 이제 함부로 늘릴 수 없는 게 이 손실 구조 안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늘려봤자 또 이렇게 입금할 수밖에 없는 굴레를 못 벗어날 것 같아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제가 주식을 아예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매매를 좀 잠깐 멈추고 종가 베팅 위주나 오후장 위주의 매매를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돌리는 기간을 좀 가져보고 나중에 한 50만 원, 100만 원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50만 원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 좀 길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수명님이 스스로 매매를 좀 그래도 실제 돈으로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수익 나는 경험, 뭐 대응하는 경험 그런 것들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갖는 게 지금 당장 그 6개월이나 1년은 좀 길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그러면서 자기 수명님이 일하면서 버는 돈을 지킬 수도 있고 나중에 수명님이 2년, 3년 뒤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돈 버는 거는 사람이 순식간에 벌거든요. 그때 되면 정말 괜찮다고 저는 느껴져요. 이게 6개월이나 1년 50만 원으로 하는 게 어떨까 좀 싶어요. 지금 당장은. 매매는 좀 잠깐 멈추시고 그 이제 뭐 강의 듣는 것도 당분간은 뭐 종가 베팅 강의가 뭐 저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한다면 좀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거 예수금으로 매매해도 네. 지금 간에 기별도 안 가시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깡통 3번 차신 것 같은데 저 돈이 예수금이 1,000만 원이면 벌써 3,000만 원 날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5만 원 저런 예수금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100만 원 이상 됐을 때 그때부터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작은 실패가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주식할 때마다 아마 자신감도 계속 떨어지고 할 맛이 안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원칙 매매가 더 하기 힘들어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얘가
핵융합 관련돼서 오른 거거든요. 네. 아시죠? 네네. 저는 이거를 아침부터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거 5장에 이거 잡아 들어간다 무조건. 그래갖고 저는 이거 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5천인가? 2억 조금 안 되게 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한 600 정도 수익으로 넘어갔어요 이거를. 물론 얘가 만약에 제가 일찍 안 샀으면 뭐 이 구간에서 무조건 모아갔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이제 매매를 안 하고 좀 시장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나중을 생각을 하면 수명님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고 아침부터 얘가 산다고 얘한테 호언장담 하겠어요. 그동안 매매 안 하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해놨으니까. 오늘 얘가 오후장에도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빠지지만 않으면 이거 들어주면 분명히 매수세 온다. 그래갖고 저는 이거 한 2시부터 샀어요. 이렇게 계속 조금씩 모았어요. 올라가길래 물량 계속 모아갖고 또 여기서도 계속 모으고 매도 안 하고. 근데 미국 시장도 올라가가지고 아마 갭이 조금은 나올 것 같거든요. 수명님도 이런 매매를 하면 계좌 예수금을 좀 쉽게 불릴 수 있을 텐데, 물론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종목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시간의 단일가 시장이 지났으니까 대체거래소 되는 종목에 대한 유의미성이 되게 커요. 이 종목이 지금 좋은 뉴스를 달고 있어도 대체거래소가 되냐 안 되냐, 그게 굉장히 커요. 저는 아침부터 돌릴 때도 있는데 보통 1시 2시 넘어가면 그냥 이거 016이 켜놓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일단 이걸 다 파악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얘가 어떤 뉴스를 달고 있고 어떤 이슈를 붙었길래 얘가 상한가를 가느냐. 얘는 스페이스 X잖아요. 근데 스페이스 X는 누가 대장이냐면 얘가 대장이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전전일 상한가를 갖고 어제 금요일 시장에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노가 상한가 들어간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럼 또 이제 다른 애 누가 있냐? 없잖아요. 나노팀 빼고는. 그럼 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스펙주는 뭐 종가 베팅 할 일이 없으니까. 일진파워는 지금은 이제 장이 끝나서 이제 최상단에 노출이 된 건데, 얘가 아마 이쯤에서도 한 중간쯤에 있었어요. 20% 아래였으니까. 그럼 일단 일진파워 하나 있고, 동방메디컬은 거래대금이 너무 작아요. 얘가 한 500억도 안 터졌을 거예요. 얘는 미래에셋 벤처는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던 거고 이미 시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상한가가 이미 터졌으니까, 대장주 상한가 터졌으니까 나노팀이 상 들어간 거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괜찮았던 게 이제 SPG인데 이제 회장 이제 매도 공시로 저도 이거 대응을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거래대금도 좋고 수급도 괜찮았는데, 돌발 악재는 제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떠한 종목을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개 나왔죠. LG파워랑 SPG 두 개 나왔어요. ENCell은 얘도 한번 기회를 준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갭을 줬잖아요. 그리고 뉴스가 얘는 이제 단독이라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얘가 뭐 ENCell이 강하니까 얘를 따라서 후속주가 생기고 그 뉴스들이 강해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종목은 또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감이 오세요 혹시? 얘가 뭐 시장에서 오늘 올라도 좀 지켜봐야겠다, 안 봐야겠다, 뭐 이 정도의 감.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는 아는데 네. 그 관점들은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시장을 볼 때 이거를 돌파의 관점으로만 보다가 저처럼 이거를 다음날 갭을 먹는 그 매매를 하면서 이 종목을 해석하는 건 또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네, 그죠? 그 기준들이 공부를 해도 전혀 감이 안 와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이게 영상으로 남으니까 네네. 일단 좀 편하게 들어보시고. 네네. 네. 아무튼 저랑 이제 준돌이는 이런 종목은 걸렀어요. 했으면 이날 했었어야지. 여기서 다시 올라온 거는 얘가 어떤 이 앞에 올라온, 여기서 뉴스를 달고 올라왔는데 이거를 역전 뭐 더 좋은 뉴스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 또 한번 볼게요. 듀켄바이오 이스나 뭐 얘도 뭐 거래대금 너무 미미하고 뉴스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뭐 이런 거 나와봤자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름 테라피틱스도 뉴스를 달고 상승을 해줬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죠. 시장을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현대오토에버 나왔죠. 뭐 이것도 뭐 할만했어요. 보면 지금 빠져 있지만 아마 미국 시장 때문에 장 초반에 갭을 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한 15% 이상권에서는 매매할 게 지금 넥스트 종목 기준으로 따지면 한 3, 4개 나왔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2시 이후든 3시 이후에 분할 매수 하고 비중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 갖고 한다. 그럼 풀미수를 해도 되지만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100만 원이면 뭐 30만 원씩 나눠서 이 종목을 2시 반에도 사고 3시에도 사고 3시 15분에도 사고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사보는 거예요. 시간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로 단가를 잘 설정을 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SPG 같이 뭐 이게 돌발 악재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주식을 하면서 상따를 하든 돌파를 하든 갑자기 VI 들어갔다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돌발 악재는 그냥 주식
주식 매매라는 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거니까 손절 혹은 본전 대응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를 좀 잘 샀다고 쳐보자고요. 2시 반이든 뭐 2시든 뭐 3시든 이렇게 모아서. 그러면 이런 애들로 다 이제 맨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일주일 뭐 매일 나올 때도 있는데 일주일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3번 정도 혹은 4번 정도는 꼭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도 1억 계좌 인증 올렸잖아요. 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서칭을 하고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그 안에서 저도 뭐 개파락이 나오든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오든 다 대응을 하면서 손익비를 맞추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계좌를. 이게 보면 선순환의 구조 안에서 저는 그 매매를 항상 하려고 해요. 제가 다음날 뭐 아침에 손실이 나더라도 여기서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장중 돌파 매매를 막 하는 순간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계좌 사이즈를 키워왔던 선순환의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내가 나와서 엉뚱한 데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항상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종목 서칭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되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장중에 뭐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의 뭐 라이브 방송이나 검색기나 쉽게 내가 종목을 서칭할 수 있는 뭐 실시간 종목 뭐 이런 것만 보고 계속 이제 여기서 손절하면 따라다니고 다른 데로, 예. 다 겪는 것 같아요. 예. 장 초반에 돌파 매매를 좀 내려놔 보세요. 주식을 좀 잠깐 쉬어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서칭도 좀 해보고. 지금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 동네 사니까 뭐 자주는 못 보더라도 2-3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서 매매도 좀 교정도 하고 그러면 되니까, 너무 막 주식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금액을 좀 낮추되 좀 이렇게 시장을 좀 관찰하면서, 지금 당장 저 3,500만 원 복구하려고 하면 답 안 나와요. 그냥 5년 뒤, 10년 뒤에는 나도 주식 경험 쌓인 만큼 좀 시장도 볼 줄 알고 베팅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바닥은 노력으로 좀 되는 영역이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고, 좀 천천히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주식이라는 게 누구는 또 빨리 이게 습득을 하지만 누구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유튜브에 빠르게 성장한 사람들이 나오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비교가 돼서 그렇지, 이게 원래 단기간에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시황 말씀하실 때도 네. 그게 저한테는 계속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다가와요. 그러세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종가 베팅.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아침에 장전 뉴스 올려주는 거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런 거는 제가 무료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예. 제 거를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좀 수명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부분은 그래도 제가 수명님보다는 이제 매매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좀 받아들이면서 좀 교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은 내가 너무 돌팬티랑 생각이 너무 다르고 시장을 보는 뷰가 달라서 막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벌었구나, 그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저 3,500만 원 나중에 찾으면 돼요.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신감 갖고, 방향이 맞아야 사이즈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 바닥은. 예. 내가 돈을 막 들이붓는다고 돈을 버는 시장이 절대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제 유튜브든 다른 사람 강의든 천천히 들으면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뭐 5년 뒤, 10년 뒤에 대신 그때까지 좀 소액으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 누군가의 하루 수익이 누군가에게 연수익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막 그런 게 막 유튜브에 나오다 보니까 조급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수명님 나이에 또 결혼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또래 친구와의 비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랑 한 4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수명님만의 기준을 갖고 공부를 하고 길을 또 이걸 하기로 하셨으니까, 대신 돈을 막 쏟아붓지는 마세요, 이쪽에. 또 강의도 너무 많이 들으실 필요 없고, 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내가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수명님의 선택을 잘 하셔서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 봐요. 예. 그냥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종목들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뉴스 파악이 일단 다 돼야 되고, 관심 종목창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두셨는지. 보통 이렇게 하나 여세요? 아니면 뭐 2개 열어두고 하세요? 저는 단타하기 때문에 이것만 봅니다. 이쪽만?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지우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만 그냥 대충 나름 파악을 해서 이날 이제 강한 섹터가 형성된 것만 해서 그때 가장 강한 대장만 매매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일단 대형주 위주로 세팅이 일단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당일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군들을 테마별로는 아예 분류를 안 해놓으신 거네요, 그죠? 네, 그런 거 전혀 안 봤어요. 좀 그런 것도 좀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예, 종가 베팅 같은 걸 하려면 테마 안에서도 종목들이 돌 때가 있고, 지금 보면 로봇 관련주들도 그 안에서 지금 계속 돌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려면 세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월요일날 종목들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월요일날 아침에 갭된 종목들을 뭐가 있었나 체크를 하시고 그 종목들의 전일 뭐 수급이라던가 프로그램 뭐 매매라던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보시면서 이런 것도 보시고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일별로도 뭐 체크를 일단 다 해보시고 기본적인 것들 체크는 돼 있는데 일단은 관심 종목 그걸 일단 좀 해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수급을 많이 보고 대금을 많이 보거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엘, 고영,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것들만 매매를 다 했거든요. 네. 제가 팬티랑은 좀 다른 게 일진퍼 이런 거는 잘 못해요. 좋아는 보이는데 저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도 이럴 때는 그래갖고 쉬거나 아예 다른 거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나왔던 게 여기 사갖고 다음날 여기 슈팅에 팔았던 거고 이날도 샀어요. 왜냐면 추세가 안 꺾였으니까. 이때도 여기 돌파하려고 할 때 여기서 사고 여기에서 사서 모은 다음에 이 슈팅에 다 팔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 매매 적응 안 되시죠? 적응이 안 된다기보다 네. 안 해봐서 네. 생소합니다. 그냥 애초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제가 이제 아침에만 잠깐 하다 보니까 그런 인내심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결이 많이 다르셔갖고 일단은 아까 돌펜티가 얘기한 것처럼 시드를 먼저 모으고 자신감을 좀 충만을 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종배라든지 수급 매매라든지 그런 걸 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매매 아니면은 지금 돌파도 타점을 보니까 그 잘 들어가는 것들은 잘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더 파시거나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장 키고 시장을 보고 아 오늘 시장은 이렇구나 오전 뉴스 체크하고 나가신 다음에 돌아와서 퇴근해서 다시 장 체크하고 돌펜티가 얘기했던 것처럼 등락률 순위, 거래대금 순위, 뉴스 파악하고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하루에 일과를. 그렇게 해서 아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얘가 어제 돈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하나씩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진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몇 조씩 터지는 애들은 걔네들은 며칠을 추적을 해도 흐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당일 단타하니까 하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워버리고 말잖아요. 다음날 또 새로 나오면 또 그거 넣고 또 지워버리고 이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며칠이 준비를 하든 간에 다음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밑으로 내리든 아니면 거기서 큰 웨이브를 주면서 파동을 주면서 위로 갈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도주가 되었다. 주도 테마가 되었다. 걔네들도 흐름을 잘 한번 파악을 하는 걸 연습을 해보세요. 걔네들이 죽는 것 같다가도 이거는 종가 베팅을 해도 다음에 갭이 뜰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종가 베팅을 하시면은 뭐 넥스트 장도 되고 하니까 6시 이후로 뭐 볼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 종목을 사갖고 다음날 오전에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시황 파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매매하고 스트레스 받고 출근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이렇게 좀 멀리서 바라보고 좀 천천히 보면서 아, 이날 갭으로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이 뭐지? 그거를 내가 전날로 돌아가서 시장 복귀를 해보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수명님이 이 3전 차트를 보면서 뭐 12시나 뭐 1시나 2시에 뭐 실시간 조회 순위든 당일 등락률을 보면서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직장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는 게 지금 당장 매매를 하면서 매일 뭐 10,000원 벌고 잃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앞으로 수현이 주식 생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3,500만 원을 왜 갑자기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 1도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게 내가 500 정도 넣어서 미수로 풀로 하면 한 달에 생활비가 되겠다 해서 처음에 한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번 5, 6일 정도 수익이었어요. 아 이러면 내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500을 넣었는데 잃었어요. 근데 그걸 또 복구하고자 하니까 100만 원으로는 이게 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500 넣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미쳐있는지. 계속 500씩 넣고 그거 찾으려고 하다가 3,500을 딱 잃고 정신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냥 며칠 수익을 봐서 뭔가에 꽂힌 게 아니라? 네 그냥 딱 그거였어요.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그 잠깐 멈춰서 생각 안 해봤어요? 500을 넣고 그게 다 사라지고 다시 500을 넣고 또 다 사라지고 기간을 보면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깡통을 한 달에 2번씩 차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저 돈을 갖고 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좀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거예요? 남아있는 돈을 다 잃었을 때요. 더 이상 넣을 수 없었을 때 제가 그냥 멈춰줬어요. 강제적으로 상황이 만들어져서.
제 의지로 멈춘 게 아닙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한 달 전. 한 달 전? 그럼 한 달 전이고 시작을 한 게 몇 월이죠? 아마 6월, 5월 막 이럴 때였을 거예요. 그때 돈을 한창 넣을 때가. 그럼 5개월도 안 돼서 네, 맞아요. 올라왔다가 툭 떨어지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막 대출 같은 거 안 하고 거기까지는 안 네. 갔으니까. 그래서 사실 돌파에 대해서 회의감이 너무 들어서 돌펜티님하고 블로그도 보고 정배해보려고. 근데 유튜브 최근에 하셔갖고 어떻게 내가 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근데 돌파 경력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맞죠? 그쵸. 이제 그냥 계속 공부만 하다가 아, 그럼 되게 이해가 잘 되네. 시황을 아예 못 본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되네. 네. 제가 돈 다 잃고 그래도 6개월 동안 느끼는 게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주식판에서 막 10년 넘고 해도 네. 돈 못 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악착같이 죽을 각오로 덤벼들어야 돼요. 유튜브에서 좀 자극적인 거 영상들 보시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는 그냥 거기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돌펜티가 얘기한 것들 그리고 저도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조금 드렸는데 그거를 좀 상기하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6개월도 안 됐으니까. 아직 막 절망적인 단계 아니에요. 예. 저기서 마이너스 3,500을 키우지 않으면 돼요. 일단은 지금은 경험이 무조건 필요한 구간이니까 예,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시장에서 멀어져서 좀 복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갭든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어제로 돌아간다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은 매매를 멈추시고 자신감을 좀 찾고 공부를 좀 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해요. 예. 일단은 매매 꼭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쉬고 공부 그리고 자신감 찾아오고 요거 3개? 오케이. 오케이. 매매를 쉬고 공부, 공부하고 자신감. 좀 자신감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여자친구랑은 어느 정도 만나셨어요? 3년 정도. 아, 어떻게 주식하는 거 좀 응원해요? 정말 속이 쓰려요. 너무 응원해 주는데 아, 손실 금액 알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몰라요? 네. 음. 뭐 제가 잘하는 줄 아는 거죠. 앞에서는 항상 잘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현실이 약간 이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어두운 분은 없으셨죠? 아니 저는 이제 커뮤니티 생활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네. 어디 어두운 축에 끼지도 못해요. 아닙니다. 제가 좀 밝게 하고 싶은데 네. 여자친구 있는 걸로 끝났지 뭐. 아 지금 오늘 수명님 촬영하고 나왔는데요.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경력이 많이 없으시고 돌파 매매로 손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자신감도 좀 없어 보여서 힘을 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집도 좀 가깝고 해서 앞으로도 좀 자주 봤으면 해요. 나중에 한 봄바람 불 때 좀 보자고 했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것들을 좀 지키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래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주식으로 좀 돈을 벌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촬영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수명님 같은 경우는 매매 일지랑 성향을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랑 공부하고 절제하고 시간을 좀 보내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꼭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명님 기운 내시고요. 저희 또 다음에 봬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